자, 오늘은 돈방석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돈방석에 앉았냐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러고 싶네요. 자, 이 조폐공사에서 재미난 굿즈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굿즈 한번 보면서 의미하는 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한국조폐공사가요, 최근에 돈방석하고 돈지갑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정리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방석 같은 경우는요, 이 500원짜리 동전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 방석인데, 500원을 모티브로 했으니까 원형? 예, 딱 어울리죠. 그쵸?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네, 방석입니다. 방석이고, 뭐 세탁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건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조폐공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 제품 자체는 화폐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을 재활용한 굿즈로 그런 형태 하나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화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어쨌든간 중요한 건 이 돈방석과 돈지갑에도 각각 화폐 부산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볼펜, 키링, 돈봉투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다 화폐 부산물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반응이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폐공사다 보니까 우리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 뭐 볼펜 조폐공사에서 나온 거 쓰면 더 좋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기운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간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이런 것도 만든다고? 라는 호기심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폐공사의 이런 굿즈들 사실 컨슈머의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죠. 컨슈머라고 하면 재미를 바탕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재미가 곧 이유가 되는 거죠. 조폐공사라고 하면 우리 상당히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조폐공사가 없으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폐공사하고 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항상 조폐공사가 발행한 돈을 쓰고는 있으나 조폐공사 자체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실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재미를 더하니까 조폐공사가 상당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를 활용한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트렌드는 재미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어쨌든간 대중과의 접점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제공을 해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폐공사는 우리가 늘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를 갈 일은 없으니까 상당히 좀 멀게 느껴지는데 이런 굿즈 하나로 이거 조폐공사에서 나왔다고? 라는 이 단어 하나로 접점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이 간극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접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간극이 줄어드는 거겠네요. 그렇죠? 여기 조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접점은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어쨌든간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컨슈머 경향을 활용하는 게 이렇게 대중적인 터치 그리고 좀 더 거리를 좁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조폐공사의 시도 역시 그런 부분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조폐공사의 이런 굿즈들은 사실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폐공사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개념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폐공사 자체를 어떻게 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 즉 조폐공사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이 경험들을 통해서 조폐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폐공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대중들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시켜준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조폐공사를 어떻게 경험시키겠어요? 공사를 어디로 옮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를 짜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건 단순하게 정말 경험일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늘 강조드리죠. 광고보다 경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광고는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광고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 것이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표공사 이야기로 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 드렸고요. 앞으로도 뭐 더 나오겠죠, 뭐. 맞죠, 그쵸? 도표공사에서 반응 좋으니까 아마 더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사례 한번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정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